별 볼 일 없는 것. 헤엄도 잘 못 치는 놈이었지. 참깨지렁이는 녀석이 자기 친척이 아니라고 확신했다네. 연체동물의 무리도 아니고 절지동물도 펄쩍 뛰었다네. 그리하여 가엾은 녀석은 해변의 모래나 파야 했지. 지구의 나이는 46억 년 정도 됩니다. 그 가운데 생명체의 역사는 약 38억 년이고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척추동물의 역사는 약 5억 년입니다. 척추동물은 기묘한 생김새의 고대 어류에서 시작되어 커다란 양서류와 공룡을 거쳐 포유류까지 진화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서로의 직계 조상이나 직계 후손은 아니랍니다. 오늘은 이 진화의 분기도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단서 중 하나인 척삭, 그리고 척추동물의 특징에 대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척추동물에 대해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척삭이라는 기관입니다. 척삭은 몸통을 지지해주는 골격의 초기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뼈처럼 단단한 것은 아니지만 정수리에서 발끝으로 이어지는 축을 따라 쭉 형성되어 몸통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지지대 기능을 합니다. 척추동물은 배아 발달 초기에 연골이나 디스크 같은 재질의 부드러운 척삭을 가졌다 뼈처럼 더 단단한 척추로 이를 대체하게 됩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이 척삭이라는 기관이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해 연하디 연한 몸이 뭉그러지지 않게 지탱해주는 유연하고 부드러운 기둥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척삭을 생애 한 시기에 갖는 동물들이 척삭동물문에 속하는 동물들입니다. 척삭동물들은 크게 세 갈래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멍게와 같은 피낭동물 아문이 있습니다. 멍게의 유생은 척삭을 가지고 있고 올챙이처럼 생겼는데 성체가 되어서는 척삭이 사라지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닷속에 이런저런 구조물에 달라붙어 살게 됩니다. 둘째, 창고기와 같은 두삭동물 아문이 있습니다. 창고기는 척삭의 의지에 유연한 움직임으로 모래 속에서 먹이를 찾아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사람 또는 지진한 영상의 사랑스러운 큰부리 까마귀 같은 척추동물들이 있습니다. 척추동물 아문에 속한 모든 동물들은 척추뼈가 단단하게 만들어지기 전 척삭과 같은 축을 따라 몸이 자라납니다. 척추동물은 모두 생애 한 번, 많은 경우 배아 시기에 척삭을 지니며 등 쪽에 속이 빈 관상신경삭, 머리로 발달하는 인두열 혹은 인두낭, 후에 갑상샘으로 진화하며 피낭동물이나 두삭동물, 칠성장어류에서 먹이를 걸러주는 내주도 같습니다. 이 척삭과 척추 덕분에 척추동물의 몸은 좌우 대칭이 가능한 균형 잡기 좋은 구조를 갖게 됩니다. 움직임이 빠르고 정교해지고 힘 조절이 쉬워지지요. 항문 뒤 꼬리도 척삭동물에서 유래한 척추동물의 특징인데요. 무척추동물 중 척삭동물과 가장 가까운 친척인 불가사리나 바다나리를 보면 꼬리가 없지요. 이 5가지 특징, 척삭, 관상신경삭, 인두열, 내주, 항문 뒤 꼬리는 척추동물의 한 사리 중 꼭 한 번은 나타나고 다른 신체 기관으로 변하거나 사라집니다. 지금 보시는 이 복원 모사도의 동물이 바로 지금까지 발견된 동물 중 가장 오래된 척추동물인 하이쿠익티스입니다. 창고기의 모사도와 다르지요. 이 생물의 화석에서 눈과 척추, 뇌로 추정되는 기관 등 현생 척추동물과 유사한 신체적 특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이쿠익티스와 같은 초기 어류는 척추동물의 첫 번째 조상이 되었고
5억 4,200만 년 전의 캄브리아기부터 지금까지의 수많은 진화가 이들의 후손에게 발생했습니다. 척추동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유전체가 폭발하듯 급격하게 늘어났고 새로운 기능을 갖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 뒤 동물들은 육지에 적응하기 위해 양막과 껍질에 둘러싸인 알을 낳고 턱과 이를 발달시키고 건조한 환경에 적응해 나가고 튼튼한 머리뼈와 태반을 갖는 생물들도 태어납니다. 이 과정은 선이 아니라 나뭇가지의 분기처럼 일어납니다. 모든 잉어의 직계자손이 개구리가 아니라 잉어의 조상에게서 실러캔스의 조상 같은 육기어류로 뻗어나간 어떤 가지가 개구리의 조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척추동물은 지금까지 알려진 동물의 3%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큰 몸과 다양한 형태로 지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연사박물관 전시실과 수장고에는 수많은 척추동물 표본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의 결정처럼 진화의 정보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는 수만 개의 시간의 조각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자연사박물관의 수장고일 것입니다. 그 안에서 전시실로 올라가기를 기다리는 다양한 동물들은 앙증맞거나 압도적인 크기, 아름다운 형태, 화려하거나 사랑스러운 색, 강렬한 개성 등으로 보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깊은 침묵 속에서 우리는 동물 표본을 만나고 그들에 대해 질문하고 사랑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 곁에 그들이 늘 함께하길 바라며 유리 너머 표본들과 눈을 맞추어 봅시다.